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쭉 가볼 건데, 첫 번째, 사원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라. 너무 간단한 문제였죠? 그냥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조회하면 되는, 그리고 사원명과 입 사이를 조회해라. EMP 테이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보면 대략적으로 사원 번호, 사원명, 또 직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MGR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수의 사원 번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입사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급여, 그리고 뭐 수당 이런 느낌, 부서 번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요소들인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잘 해결을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사원명과 입사일을 조회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네임이라고 하는 컬럼과 이 컬럼 두 개를 조회하면 되겠죠. 자, 컬럼명 다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데 소문자로 조회를 해도 어차피 인식해 줍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번호와 이름을 조회해라. 자, 번호는 EMP NO였네요. NO. 그리고 이름이니까 이네임. 이 둘을 조회해 주면 될 거고, 너무너무 간단한 거니까 바로바로 지나갑니다. 사원 테이블에 있는 직책의 목록, 직책의 목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직책을 MGR 컬럼을 보면 된다라고 이제 잡 컬럼을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겹치는 게 좀 있죠. 직책의 목록을 보여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여줘도 데이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똑같은 데이터가 어차피 중복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중복을 좀 제거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중복 제거에 해당했던 distinct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 주면 간단하게 중복을 제거시켜 줄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냥 단순히 그룹 바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중복 제거는 distinct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총 사원수 카운트를 하라는 얘기였죠. 자, EMP 테이블을 카운트한다. 14개의 데이터. 실제로 14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카운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었죠.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 실행하는 안쪽에 인자로 별표, 에스터리스크가 아니라 뭐 커미션이라든가 MGR 같은 걸 넣었어요. 데이터는 좀 다르게 나오겠죠? 왜냐? 카운트는 너를 세지 않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카운트를 사용해서 총 데이터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 에스터리스크 많이 쓰고요. 이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개발자들은 보통 PK 역할을 할 수 있는 컬럼 가지고 많이 조회를 합니다. 지금 우리 거 상황에서는 EMP NO 정도가 될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 번호가 10인 사원을 조회해라. 자, 셀렉트 사원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이 네임 정도 보여주도록 하고요. EMP에서 할 건데 단순히 그냥 조회만 할 게 아니라 사원 번호라고 하는 애가 데프트 NO라고 하는 애가 10인 부서 번호가 10인 이러면 이렇게 3명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월 급여가 2,500 이상 되는 사원을 조회해라. 간단하죠? 이것도 이네임 보여주도록 하고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웨어절에다가 급여는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셀이 갖고 있는 값이 2,500 이상 이러면 5명이 나왔네요. 여기에는 뭐 부서 번호나 이런 제약 없으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름이 킹인 사원을 조회해라. 이 네임이 킹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네임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상관은 없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사원들 중 이름이 S로 시작하는 사원의 사원 번호와 이름. 사원 번호는 EMP NO, 이름은 이 네임. where에 사원 이름이 이 네임이 라이크 검색해줘야겠죠. 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로 끝나는 이런 검색하려면 S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S로 시작하고 뒤에는 뭐가 오든지 간에 포함되는 애를 다 찾아올 거니까요. 자, 다음 사원 이름에 T가 포함된 사원의 사원 번호와 이름. 얘는 T로 시작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T가 포함된이에요. 똑같이 where를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이래야 앞이든 뒤든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T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나올 거니까. 이렇게 T로 시작하는 애도 나오고 T가 중간에 있는 애도 나오고 T로 끝나는 애도 나오고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 커미션이 300, 500, 1400인 사원의 사번과 이름과 커미션. 자, 얘는 4번이니까 EMP NO, 그 다음에 이름, 네임이죠. 커미션, 이거 3개를 조회를 할 건데 커미션이 300, 500, 1400인 간단하게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in을 사용하지 않고 5월을 사용해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한가요? 제가 조건에 넣은 값과 실제로 들어있는 데이터가 똑같나요? 다르죠? 0.00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EMP 테이블을 만들 때 커미션, 이 컬럼은 데시멀로 만들어져 있네요. 얘는 이제 소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 몰라도 됩니다 라고 했었죠. 보통 진짜로 소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받쳐 가지고 한다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쓰여져 있네요. 근데 얘가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찾아줘요. 여기에 0.00을 붙여도 당연히 결과를 잘 보여줄 거거든요. 이건 in에다가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건 당연히 잘 찾아줘야 돼요. 근데 얘가 없을 때도 얘가 잘 찾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제 기초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고 기초 언어를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사람의 기준,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둘은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을 생각하면 얘는 같은 거예요. 0.0은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게 하나라도 붙어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자, 근데 사실상 얘네 둘은 언어의 입장에선 다른 겁니다. 이건 원래는 다른 게 맞아요. 인식할 때 달라요. 근데 얘는 지금 인식을 해줬죠. 얘가 인식이 가능한 이유. 간단해요. 실수라고 하는 영역은요. 정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실수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정수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기초 언어도 마찬가지고 DB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이터인 건 맞지만 얘를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0.00이 사라진다고 해도
데이터에 손실이 없는 거예요. .00은 사라져도 데이터가 손실되진 않는다. 그럼 그 손실되지 않는 상황에서 얘는 그냥 인정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기초 언어에서 이제 오토캐스팅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다가 정수값을 넣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안 할 거고요. 그 반대의 상황은 당연히 뭐라고 할 거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 조건절에 명령을 빼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자, 다음 문제. 월 급여가 1200에서 3500 사이.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between이라는 게 있겠죠? between 배웠으니까. 자, select 4번 empno ename 그 다음에 cell 얘네를 조회를 할 건데 왜요? 셀이 between 1200 and 3500 이러면 1200과 3500의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오겠죠. betwee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포함 관계가 있었어요. 이상과 이하의 개념이었어요. 초과 미만이 아니라, 그죠? 실제로 셀 쪽을 보면 딱 경계에 해당하는 친구는 없군요. 근데 경계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었더라도 데이터는 잘 가져왔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그냥 순순히 AND 연산자만 가지고 써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두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그 사이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부등호 뒤에 는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방식. 자, 직급이 매니저고 부서번호가 30번인 사원의 이름과 4번과 직급 부서번호를 조회하라고 되어 있네요. 직급이 매니저다. 매니저라는 직급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하나 직급이 매니저 그냥 매니저네요. 그러면 일단 select 사원의 이름 이 네임과 4번 empno와 직급 잡이고 부서번호면 deptno 이런 애들을 조회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한 줄의 컬럼을 적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들여쓰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때 잘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는 있어요. 자, 직급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매니저다. 그리고 부서번호가 30. 얘는 AND로 엮여야 돼요? OR로 엮여야 돼요? AND로 엮여야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dptno가 30인. 그러면 블레이크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마 이게 인정이 되네요. 얘도 값에 있는 대문자도 소문자로 인정이 되는.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상황 따라서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정확하게 써주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부서번호가 30이 아닌 사원의 4번 이름 부서번호 일단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4번 그 다음에 이름 부서번호니까 적어주고요. 이런 애들을 EMP에서 가져올 거야. 근데 저런 3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not in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30이 컬럼이 없네요. dptno라고 하는 컬럼에 30이 아닌 애들만 가져올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굳이 not in을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30이 아닌 거 같은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렸던 이것도 같은 말이겠죠. 세 개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커미션이 300, 500, 1400이 모두 아닌 사원의 4번 이름 커미션을 조회해라. 자, 4번은 EMP NO, 이 네임, 그리고 커미션 이거 조회할 건데, 커미션이 300과 500과 1400이 다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EMP 테이블을 순수하게 조회를 해봤을 때 300, 500, 1400 들어있어요. 나머진 널이고 0 하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 개가 300과 500과 1400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를 뽑았는데 얘만 나왔다라는 건 널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0.00 이거 의미 있는 값인가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줬다 뺏은 느낌이에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0.00도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 커미션 얘네를 제외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조회를 하려고 했던 상황, 이 조건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에서 널인 애들은 어차피 포함이 안 되어 나올 거니까, 널은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라 안 나올 거니까 0만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if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어디에 썼어요? 셀렉절에 사용을 했죠. 셀렉절 안에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인 쿼리문을 작성할 때 조건을 사용하는 부분은 select 밑에, from 밑에, join 밑에, on, 그리고 그 밑에 where, 그리고 그 밑에 group by 밑에 having,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조회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그 조건절로 걸러내는 상황에 대한 조건들이었다면, 이 셀렉절에 들어가 있는 얘는 해당 컬럼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 컬럼, 커미션이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할 때 이런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얘 문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0과 같으면 이란 제가 지금 조건을 줬죠. 여기 if라고 하는 함수 첫 번째 자리에는 조건이 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진실이면 두 번째로 오는 조건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세 번째로 오는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커미션이 0이 맞다면, 0이라면 얘를 널로 할 거야. 그리고 커미션이 0이 아니라면 그냥 커미션 값으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를 지금 당장 널로 바꾸지 말고 또 확실하게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적용되었나? 원래 0.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던 부분에 적용되었나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조건식, 첫 번째로 온 이 첫 번째 인자 조건식이 참이면 얘로 적용할 거고, 얘가 거짓이면 원래 이 부분으로 적용을 한다. 근데 이 부분에 적혀 있는 건 그냥 커미션이니까 원래 있던 값 그대로 쓰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적용되었나 말고 널인 애들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널이었던 애들은 하나같이 다 0으로 바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300, 500, 1400도 같이 바뀐 거예요. 상황에 따라 조건을 적절하게 주시면 됩니다. 다 바뀐 거잖아요. 이 0이었던 애 빼고. 그래서 여기를 널로 바꿔 놓으면 얘는 0이라는 애는 이제 널로써 생각이 될 거니까 이 조건을 붙여서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얘는 널로 나오네. 임시로 바꾼 개념이라 이걸 아예 안 나오게 하고 싶은데 바뀌었으니까 이걸 넣어줘야 되나? 이러면 안 나오네요. 근데 사실 뭐 그냥 if라고 하는 이 친구를 알려드리기 위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널인 애들을, 이게 원래 같으면은 0 하나 있고 나머지가 널이잖아요. 300, 500, 1400 3개 빼고는 0 하나, 나머지 다 널. 방금 전에는 if라고 하는 함수를 써봤는데 이번에는 if 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어떤 의미 같아요? 네, 맞아요. 만약 널이라면이에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인자에 조건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이 내가 조회하려고 하는 컬럼을 넣으면 돼요. 그럼 커미션 컬럼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 널이라면 이 뒤에 있는 값으로서 적용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널인 애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0.00으로 바뀐 거죠. if랑 if 널이라는 함수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셀렉절의 조건을 사용할 때 이 둘만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소개만 드릴 겁니다. 이제 case wh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다가 MySQL case when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글들이 있을 건데, 얘네가 셀렉절에 또 조건을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if라는 함수, if 널이라고 하는 함수, 얘네 둘은 차이가 분명하죠. 널일 때,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조건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케이스 외는 좀 더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고 싶을 때 보통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케이스라고 시작하는 문구 뒤에 when이라고 해서 조건식을 나열하고, 그때 실행하고자 하는 애들을 뭐 the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적어주고, 그 밑에다가 또 다른 케이스 whe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사용법을 익히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조회를 해도 문제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상황.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에 s가 포함되지 않는 사원의 4번 이름을 조회해라. 자, 우리가 like는 해봤는데 nonlike 써본 적이 있었나요? 뭐 없었어도 사실 not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붙이는 거는 해봤던 거니까. 4번 emp no 그리고 이 name, 얘네들을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왜요? 이 name에 not like 해서 s가 원래 not이 없으면 이제 사원 이름에 s가 포함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겠죠. 근데 not이 붙으면 이제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포함되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조회를 해줄 겁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이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모든 조건에 다 쓸 수 있다는 아닌데 웬만하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빼보고 해보면 돼요.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여가 1200 미만이거나 3700을 초과하는, 자, 4번 EMP NO 이름, 그 다음에 월급여 셀, 이런 애들을 조회할 건데, 왜요? 자, 여기 힌트에 not과 between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셀이 not between 해주면 돼요. 1200 and 3700.
자, 이러면 between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가졌던 힘이 이만큼이 1200을 포함하고 3700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이 사이였죠. 근데 이 사이를 완전히 부정의 의미로 틀은 거예요. 그러면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초과 미만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not between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자면 뭐 오어 연산자 같은 거 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건하니까 이 고가 아니라. 근데 이 고일 수가 없어요. 1200이 여기 있고 3700이 여기 있으면 자,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3700보다 커야 돼요. 이걸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숫자가 세상엔 없겠죠. 당연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거나 요거 그럼 5어로 엮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쿼리를 짜는데 문제가 있진 않아요. 단 이런 키워드나 함수 같은 걸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쿼리는 발전하겠죠. 우리가 실제로 쿼리를 작성할 때 쿼리의 줄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면모로 봤을 때 좀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생길 거고 아까 전에 알려드린 if나 if 널 같은 녀석들은 이제 MySQL 안에 담겨있는 내장 함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검색해서 쭉 보셔도 좋은 내용들이고요. 자, 직속 상사가 너린 사원의 이름과 직급을 조회해라. 일단 select 이름, 이 name과 직급이니까 job이죠. 이걸 조회를 할 건데 자, 직속 상사가 널이래요. 직속 상사는 우리가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얘를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이 널이다. 자, 이거 옛날에 해봤던 건데 이거 가능해요? 안 되겠죠? 널은 이렇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널을 조건절에서 검증을 하고 싶을 때에는 is null 이러면 널인 애가 나온다. 힌트 보면은 is not null도 있죠. is not null이면 반대니까 널이 아닌 애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널 가지고 웨어절에 사용할 때만 is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좀 특별해진다. 그 다음에 부서별 평균 월 급여네요. 그럼 이제 그룹바이가 실제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다음 select 평균 월 급여 avg 평균이니까 셀 할 건데 얘만 조회를 할 게 아니라 부서가 나와야 되니까 dpt no 지금 emp 테이블 안에는 dpt no라는 정보 말고는 부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웨어가 딱히 필요가 없고요. 바로 그룹바이 오면 되겠네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고 셀렉절에 명시된 컬럼은 그룹바이절에 명시를 해준다. dpt no를 명시를 해준다. 딱히 조건 없으니까 해빙이나 웨어 같은 거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10번 부서는 2916.66666 이런 식으로 나오고 20번 부서는 이렇게 30번 부서는 이렇게 평균이 나온다. 자, 부서별 전체 사원수와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를 구하는 쿼리. 일단은 부서별 dpt no 전체 사원수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커미션을 받는 이것도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니까 카운트를 써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룹 바이 할 때 dpt no 해주면 데이터 나오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쉬워요. 부서별 10번 부서 3명 커미션 없어. 20번 부서 5명 커미션 없어. 30번 부서 6명 커미션 4명 받아.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0.00 의미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아까 배웠던 if를 좀 응용을 해본다면
실제로 0.00인 애를 카운트를 안 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까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써볼게요. 이 커미션 얘가 0이면 널로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커미션으로 쓸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애를 카운트 할 거야. 이렇게 카운트로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함수 사용. 카운트도 결국엔 함수예요. 함수 안에 함수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줄 것이고, 그 남아있는 결과 가지고 카운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이 나오겠죠. 널로 변했으니까 더 이상 카운트를 할 때 카운트가 안 늘어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서별 최대 급여와 최소 급여. 그러면 또 부서별이니까 DPT NO. 그다음 최대 급여는 맥스 셀, 최소 급여는 민 셀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할 건데, 자, 그룹 바이로 DPT NO를 엮어주면 되겠죠? 간단해요, 이것까지는. 자, 그 다음에 부서별로 급여 평균. 근데 2000인 이상인 애들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던 방식이에요. 근데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이어야 된대요. 조건을 하나 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조건 해빙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룹 바이가 나왔으니까 해빙을 쓴다? 아니에요. 그룹화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으로 걸러야 되니까 해빙을 쓰는 겁니다. 자, 그룹 바이를 썼지만 그룹화를 하기 전에 조건을 줄 거였으면 해빙이 아니라 여기에 웨어가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룹화를 하고 난 뒤, 왜?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부서별 급여 평균이라는 애는 그룹화가 끝난 상태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빙이 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룹 바이 왔다고 조건 쓸 때 해빙 쓰는 거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조건은 이 결과니까 얘가 2000보다 큰 애들 이렇게. 그럼 2000보다 작았던 30번 부서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그룹화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틀어볼게요.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게 아니라 애초에 급여가 2000이 넘는 애들만 가지고 따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웨어절에 셀 가지고 20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애초에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2000 밑에 급여를 받는 애들은 애초에 그룹화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평균을 내지도 않을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값이 한참 오르죠. 아까 이만큼의 값이 2900, 3000이 넘는 애가 없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늘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2000 밑에 애들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평균을 낼 거니까. 그래서 웨어와 해빙 차이를 잘 느끼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어절에는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이런 거 안 돼요. 문법상 불가능해요. 집계 함수는 이제 그룹 펑션과 연계가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선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잘 느끼셔야 되고, 자, 월 급여가 1000 이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이런 느낌이네요. 급여 평균을 내기 전에 급여가 1000 이상인 애들 가지고 부서별로 월 급여 평균을 구하라. 근데 평균값이 2000 이상인 애들을 구해라. 방금 보여드린 상황이 딱 나왔네요.
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DPT NO와 급여 평균 AVG 셀 이거 두 개를 보여줘야 되는데 from EMP where 셀이 1000 이상 일단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이 조건을 걸러낸 뒤에 그룹을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해빙절을 통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2000 이상인 이렇게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사원명과 부서명을 조회해라. 이제부터 조인이 나오겠네요. 사원명은 EMP 테이블에 밖에 없고 부서명은 DPT 테이블에 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인 조인이죠. 아예 별명을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밑에서 붙여줄 거니까. 근데 제가 부서명이 어떤 컬럼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냥 D네임으로 되어 있군요. LOC가 지역일 거고 그레이드, 로우셀, 하이셀 컬럼명을 좀 익히기 위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조회를 할 것이다. 어디서? EMP 그리고 조인을 통해 depth 그리고 조인할 때 어떤 조건으로 뭘 기준으로 묶을 건데 당연히 DPT, NO 가지고 묶어야겠죠? 애초에 얘네 둘이 일치하는 데이터가 이거 말고 없어요. DPT, NO 말고는 서로 엮을 수 있는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묶어서 조회를 했을 때 사원별로 부서명이 잘 나올 것이다. 자, 다음 이름과 월급여 등급을 조회를 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어제 이제 문제 풀어보라고 시간 드리고 나서 이 부분부터가 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이거 해결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하셨고 오케이. 자,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힌트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개념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고.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이름, 이네임이죠. 조인 당연히 써야 되니까 별명 붙일게요. 그 다음에 월 급여면 EMP에 있는 셀. 월 급여 등급은 어디 있어요? 셀 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뭐 로우 셀, 하이 셀 하면서 그레이드라고 해서 컬럼이 있었는데 얘는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700부터 1200 사이 받는 애들은 1등급이야. 1201부터 1400 받는 애들은 2등급이야. 이 급여 등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는 얘겠죠? 얘는 셀 그레이드니까 s.grade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할 거야. 자, 그럼 프롬 일단 EMP 와야 되고요. 그럼 조인을 통해서 셀 그레이드 테이블과 엮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온절에 조건을 줘야 되는데 지금 EMP 테이블과 셀 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은 직접적인 컬럼으로는 못 엮어요. 왜? 겹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까 부서 테이블처럼 DPT, NO 같은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는 겁니다. 단서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셀 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몇 등급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EMP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EMP 700부터 1200 사이면 1등급이라고 했는데 자, 이 친구 볼게요. 이 스미스라고 하는 친구 800 받죠? 그럼 700이랑 1200 사이 맞네요? 그럼 얘는 급여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분명히 방금 전에 제가 단서가 없다라 그랬는데 단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방금 이 등급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보고 알았죠? 얘가 가지고 있는 급여가 가진 값이 로우셀과 하이셀 값 사이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단서로 잡고 테이블을 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인 사용을 할 때 내가 수업 페이지에 이미지 하나 올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셨던 겁니다. 이거 할 때 이제 여기 온절에는 테이블에 키들이 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셀 그레이드에 있는 그레이드나 뭐 로우셀, 하이셀 얘네들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EMP 테이블에 있는 셀이라는 컬럼도 키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키를 가지고 테이블을 엮는 게 맞는데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명확한 단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단서를 우리는 급여라고 하는 컬럼이 갖고 있는 거고 그 급여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을 활용해서 그 단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엮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엮었을 때 우리가 이 온절에다가 EMP 테이블에 있는 셀의 값이 between 어떤 값 사이에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값?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는 로우 셀과 and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는 하이 셀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 우리가 테이블을 엮을 때 기준을 명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그 기준, 단서가 될 만한 명확한 기준만 세워준다면 얘는 테이블을 잘 엮어줄 겁니다. 무조건 키만 쓴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키를 쓰는 게 맞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사실상 이 이미지에서 알려주고 있던 이 키라고 하는 A.key, B.key라고 했던 이 키워드는요.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을 엮을 때 서로 일치하는 그 단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제로 PK와 FK 가지고 엮는 게 맞아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테이블을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건에 부합했을 때 테이블을 엮는 기준이 맞으니까. 그럼 지금 그레이드 정보가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눈으로 봤던 스미스라고 하는 사원은 1등급 맞네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1201부터 1400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잘 나오고 있고요. 2등급들. 그리고 1401부터 몇 가지인지 기억 안 나지만 얼추 있는데 3등급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문제가 없죠. 자, 이제 26번부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